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이 대뇌에서 느끼는 소리의 크기, 즉 음량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량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퀄 라우드니스 커브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등음량 곡선이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곡선이라고도 불리는 최소 가청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가청 한계란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우리는 최소 가청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20Hz에서부터 2만Hz까지를 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20Hz에서부터 2만Hz까지를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감지를 할 때 우리가 동일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청각기관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는 크기가, 즉 음량이죠. 음량이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최소 가청 한계를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축은 주파수를 나타내고 Y축은 음압 레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X축은 20Hz에서부터 2만Hz까지 가청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 100Hz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1000Hz, 그 다음에 10,000Hz, 여기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가 되는 20,000Hz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소리의 크기, 다시 얘기해서 공기 중에서 소리의 크기에 해당되는 음압 레벨로 0dB, 20dB, 40, 60, 이와 같이 140dB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커서가 보여드리는 이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가청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바와 같이 가청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청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최소 가청 한계, 즉 사람의 청각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가청곡선을 보시게 되면 X축에 있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점점 낮아졌다가 4000Hz에서 가장 낮게 표시가 되었다가 다시 4000Hz를 넘으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청각기관은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소리를 감지하는 민감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주파수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에 해당되는 음압 레벨을 연결한 이 그래프를 가청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그래프의 이 아래쪽에 있는 소리의 크기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청각기관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면 각 주파수별로 이 가청곡선 이상에 있는 음압 레벨을 가졌을 때 사람이 지각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단편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한테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의 순음의 크기를 30dB로 동일한 크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30dB의 음압 레벨로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 어떤 사람한테 들려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500Hz의 순음이 청각기관에 지각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0Hz에 해당되는 이 30dB은 화살표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 이 최소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30dB의 500Hz는 사람의 청각기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30dB에 해당되는 이 500Hz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A만큼의 음압 레벨이 더 필요하다. 즉 A만큼 음압 레벨이 더 커져야만 500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0dB인 경우에 500Hz는 사람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B의 경우, 즉 1000Hz의 경우에는 그 가정 한계가 바로 대략 요 지점이죠. 여기가 가정 한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대략 한번 이렇게 Y축을 따라가 보면 한 6, 7dB, 뭐 한 7, 8dB 정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듣는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가정 한계이기 때문에 30dB에서 여기까지 이 아랫부분을 뺀 이 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청각기관에서 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10,000Hz죠. 주파수가 1000Hz에서 다시 10,000Hz로 높아진 경우에 이것을 Y축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대략 한 11, 17, 8 요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30dB이기 때문에 이 10,000Hz의 순음이 30dB의 소리의 크기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귀에 들리는 음량은 이 30에서부터 17, 8 정도를 뺀 나머지 12, 3dB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음량으로 사람한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500Hz가 됐든 1000Hz가 됐든 혹은 10,000Hz가 됐든 간에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는 30dB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500Hz는 들리지를 않고 반면에 10,000Hz는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 그것보다는 오히려 1000Hz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사람이 지각하는 음량은 다르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PPT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등음량 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음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1kHz의 음량과 동일한 음량을 갖는 음압 레벨을 주파수에 따라서 표시한 곡선을 등음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kHz에 해당되는 순음을 들었을 때 대뇌에서 지각하는 소리의 크기, 즉 음량이 있는데 그 음량하고 동일한 음량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음압 레벨을 주파수에 따라서 표시한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동일한 음압 레벨을 가질 때 주파수에 따라서 사람이 지각하는 음량은 다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1kHz의 순음에 대해서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의 음량과 동일한 음량을 갖는 음압 레벨을 주파수에 따라서 표시한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주파수입니다. 즉 20Hz에서부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000Hz까지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즉 세로축은 0dB에서부터 120dB, 130dB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압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공기 중에서의 크기, 즉 다시 얘기해서 물리량적인 관점에서의 소리의 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크기는 소음기로 측정한 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 중간에 보면은 또 다른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20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량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120폰, 110폰, 100폰 해서부터 쭉 0폰까지 음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오른쪽에 있는 음압 레벨하고 비교를 해보면 120, 120, 110, 110, 100, 100, 80, 80, 60, 60, 40, 40, 30, 30, 20, 20 이와 같이 물리량인 음압 레벨과 심리량인 폰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좀 전에 정의했던 것처럼 1kHz에서 각각 이 그래프에서 들리는 요 음량과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음압 레벨을 주파수에 따라서 표현한 이 그래프들이 바로 등음량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0폰이죠. 0폰이자 0데시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0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0폰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청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dB씩 높아질 때마다 여기서 10dB이라고 하는 것은 10폰씩 증가하는 그 음량과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을 주파수별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등음량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이 70폰인 경우에 1kHz에서 70폰이죠. 70dB이니까 정확하게 69dB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69dB은 다른 말로 69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69폰이라고 하는 음량과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0Hz인 경우에 69dB이 아니고 이와 같이 Y축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74dB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해서 100Hz에서는 74dB이 되어야만 1000Hz에서의 69dB에 해당되는, 즉 69폰에 해당되는 소리와 같은 음량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89폰이라고 하는 것은 89dB를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1000Hz이기 때문에 89폰의 음량으로 듣기 위해서는 100Hz 같은 경우에는 대략 93dB 정도, 이 정도의 음압 레벨로 소리가 발생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1000Hz 같은 경우에는 한 96dB 정도, 이 정도의 음압 레벨로 소리가 발생을 해야 1000Hz의 89dB에 해당되는, 즉 89폰에 해당되는 음량과 동일한 크기로 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파수별로 연결한 이 그래프를 등음량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등음량 특성을 실제 들어가며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순음의 주파수는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이렇게 총 7가지의 순음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한번 기준이 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25Hz, 250, 500, 1kHz, 2kHz, 4kHz, 8kHz에 해당하는 순음들을 들려드렸는데 소리의 크기가 좀 어느 정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 순음들이 잘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아마도 그 소리의 크기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음들의 음압 레벨을 제가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뇌에서 지각하는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들 신호음들을 한번 20dB를 낮춰서, 즉 20dB를 낮춘 작은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자, 20dB를 낮춘 소리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소리가 동일한 크기로 들리시는가요? 자,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호음들에서 20dB를 동일하게 다시 낮춘 신호음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20dB를 낮추면 한 번 더 20dB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80dB를 빼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125Hz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25Hz 같은 경우에 250Hz에서부터 8K까지 다른 주파수들을 하고 동일한 음압 레벨로 소리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우리 귀에는 가장 작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가 작을수록 특히 80dB를 낮췄을 때 또는 60dB를 낮췄을 때 주파수가 낮을수록 우리 귀에 더 작게 들리는 것, 반면에 2kHz와 4kHz 근처에 가면 소리가 동일한 음압 레벨인데 불구하고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음량 곡선이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음 PPT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파수에 따른 청력감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등음량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이 갖는 주파수에 따른 청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Hz에서 이만까지의 주파수를 살펴보았을 때 주파수가 낮을수록, 즉 다시 얘기해서 1kHz를 기준으로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0dB, 즉 가청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청력의 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즉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예를 들어서 40Hz 같은 경우에는 50dB 이하가 되면 우리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20Hz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0dB는 넘어야, 여기가 70이죠. 70dB는 넘어야 우리가 듣기 시작을 한다. 근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압 레벨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1kHz를 기준으로 저음 쪽에 주파수가 낮을수록 청력 감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왜 이게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청력 감도가 떨어져서는 잘 듣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위와 중위의 기계적 과정에서 저음의 투과가 매우 낮다. 즉 저음이 외위나 중위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청력 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유는 내위에 있는, 즉 와우죠. 와우 속에 들어있는 외의 유머세포의 운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낮은 주파수를 감지하는 그러한 외의 유머세포의 운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세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혈관으로 피가 흐를 때 발생하는 소음처럼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즉 만들어지는 높은 음압 레벨의 저음 성분의 소음에 의해 차폐가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높은 음압 레벨을 갖는 저음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의해서 사실상 외부에서, 밖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저음 성분들이 차폐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저음에 대한 감도를 높여놓게 되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이 저음 성분이 차폐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저음 성분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음에 대한 감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계속 들어야만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으로 피가 흐르는 소리, 또 내지는 심장이 뛰는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가 계속 청각을 통해서 지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그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물주가 아마도 저음에 대한 이 감도를 낮춰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저음 성분의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서 3, 4kHz, 3에서부터 4kHz의 소리가 가장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감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이드 공명에 의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동일한 음압 레벨을 가진 소리가 귀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에서부터 4kHz에 해당되는 이 주파수 성분들은 웨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더 소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소리가 더 커지다 보니까 더 큰 소리를 청각기관에서 감지하기는 쉬워질 테니까, 그래서 3, 4kHz에 해당되는 이 주파수 성분들은 웨이드 공명으로 인해 청력 감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다시 웨이드 공명이 소멸되는 주파수인 4kHz 이상의 고음이 되면 다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청력 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의 크기에 따른 청력 감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작을수록 이 등음량 곡선의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이 등음량 곡선들이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소리가 작을수록이죠. 주파수에 따른 음량의 차이가, 즉 20Hz하고 4kHz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10분, 20분 이렇게 음량이 증가해서 가다 보면 20Hz하고 40Hz의 이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가 이 위쪽, 큰 소리죠. 이 위쪽으로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에 따른 음량 차이가 대체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소리가 작게 되면 저음과 3, 4kHz에 해당되는 음량의 차이가 커지는 반면에 동일 음량을 얻기 위한 음압 레벨의 차이가 커지는 반면에 소리가 커질수록 주파수에 따른 동일 음량을 갖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은 감소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주파수에서의 음량이 대체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의미는 같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소리가 작을 때에 비해서 주파수에 따른 음량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것으로 등음량 곡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